자, 그래서 이제 perceptron에서 logistic regression으로 넘어가서 logistic regression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gistic regression에 대해서 perceptron이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에 쌓인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쌓인 정보를.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거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것은 거리까지, 근데 이 거리가 사인드 거리이기 때문에 사인과 거리를 동시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reasonable하고 더 좋은 그 클래시파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최적화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the best한 클래시파이어를 찾겠다는 것이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 이름에 리그레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그레션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지만, 아니,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다.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벨드된 클래스가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오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프리딕트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모델링을 하거나 찾은 다음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가 선형인 하이퍼 플레인인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번, 2번, 여기는 동그라미이고 네모이고 동그라미이고 네모라서 두 개 다 같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번의 바운더리와 2번의 바운더리 어느 것이 더 좋은,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개념을 1번이 좋은 건가요? 2번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뭐 가장 심플리파이해서 두 클래스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이 더 좋은, 왜냐하면 roughly 생각했을 때 이 두 개의 클래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죠. 둘 다 클래시파이어는 맞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은 미스클래시파이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는 그 확률을 가장 많이 배제된 데이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안정적이고 덜 센시티브하고 어느 정도는 로버스트한,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을 거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은 어떤 수치적으로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적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리의 정보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 두 개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 저희가 쓰는 h는 signed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은 평행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2, 3, 1 뭐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아마 이 직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해도 같겠죠. 왜냐하면 노멀한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은 이 거리 두 개를 합을 구해도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뭐 곱해보죠. 그래서 뭐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곱하면 4가 될 테고 여기는 곱하면 3이 되겠죠. 곱하니까
이쪽이 더 크고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혹시 곱한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오메가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g of x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 거라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런 부등식을 이게 뭐냐면 산술 조화 기하 평균에서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것은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 스퀘어를 취한 것보다 항상 크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두 개가 항상 양수일 때,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이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발생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컨스턴트하고 이 곱하기 값이 최대가 될 때가 등호인 거죠. 그보다 예. 근데 그 최대가 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셨을 텐데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센터 또는 미들의 리니어 클래시파이 바운더리를 거기에 둘 수 있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그래서 1, 2를 하는 오메가를 찾으면 그 오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직선이 될 거다. 베스트라는 것은 그 두 클래스 간의 중간에 오게 하는, 뭐 점 두 개로 아주 심플한 경우를 따져 보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원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두 개가 아니라 뭐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겠죠. 많게 되었을 때는 뭐 엄밀하진 않지만 양쪽의 데이터의 개수가 페어로 같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여기가 거리가 같고 이게 다 따져보시면, 그래서 그 데이터 포인트가 m개일 경우에도 이렇게 수식이 만족을 하고, 역시나 이 모든 것들이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좀 엄밀하진 않지만 여기와 여기가 같고 요 두 개가 같고 이렇게가 같고 뭐 이렇게 다 따지게 되면 지금 그림은 역시 이 전체 그룹과 이 그룹의 어느 정도 중간에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 인사이트나 어떤 직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였는데 그 오메가를 찾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이건 곱하기 프로덕트라는 겁니다. hi 절대값을 i가 뭐 전부 다 m개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오메가라고. 근데 h라는 것은 우리가 g of x에 이런 것을 배웠었죠. 그러니까 h가 여기와 연관되어 있고 오메가와 연관되어 있으니 결국 이것은 오메가의 펑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오메가가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오메가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직선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직선이 될 거라고 roughly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더 roughly speaking 하면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하이퍼플레인을 두 개의 클래스의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 할 거다.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를 고를 거다. 그리고 다시 썼지만 이렇게 되니 g of x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고, 뭐 지금
뭐 역시 개념적인 거니까 x는 주어지는 거고 오메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랑 관련이 있다. h라는 것은 엄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라는 항이 h와 프로포셔널하게 관련이 있으니 이것은 결국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부터 n까지 맥시마이즈 시키는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최적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원하는 베스트 하이퍼플레인에 대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겠다는 개념적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H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라는 것은 H라는 것은 사인드 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값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0에서 1 사이로 스퀴즈를 시키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플러스 무한대를 1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0으로, 0을 0.5로 스퀴즈를 시키겠습니다. 단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값이 커지고 작은 값이 작아야 돼서 그 크기가 바뀌면 안 되지만 이렇게 스퀴즈를 시켰을 때 그러면 모든 값들이 0과 1의 사이라서 옵티멀한 솔루션은 바뀌지 않겠죠. 예. 뭐 이렇게 스퀴즈를 함으로써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스퀴즈를 할 수 있느냐? 스텝 펑션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인 펑션을 사인 펑션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었습니다.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여기가 0,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프트만 시끄럽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같은 거고, 이렇게 스텝 펑션을 쓰기 위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y가 1, 1, 그 다음 0으로 두 개의 클래스가 나눠지면 같습니다. 여기서는 1, 마이너스 1이었지만, 자, 그래서 스텝 펑션은 사인 펑션과 개념적으로는 똑같고, 역시 거리에 대한 정보가 다, 예를 들어 양수면 다 1이기 때문에 거리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시그모이드 펑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는 로지스틱 펑션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을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것은 항상 0에서 1을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그마라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원점일 때 0.5이고 0.5. 지금 이 그림입니다. 저희가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0일 때 0.5, 이 정도 값이 될 때 1에 가까워지고, 이 정도일 때 0에 가까워지고, 그 중간은 좀 이렇게 스무스한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예, 수식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z는 이것이 이건 뭔지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z가 0이면 1 플러스 1에 1에서 2분의 1에서 0.5가 되고, c가 아주 큰 값이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돼서 1이 됩니다. c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가 아주 큰 값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h 또는 이 값이 g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거리와 관련된, 그렇지만 0과 1로 스퀴즈된 이 값을 곱하겠죠? 곱해서 최소로 하는, 맥시마이즈 하는 오메가를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면 제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쓴다고 했고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로지스틱 펑션을 통해서 매핑을 하는데 0에서 1로 그것의 장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모노토닉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은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래서 이 장점이고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 펑션 자체가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최적화 문제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쓴다고 하면 여전히 이런 넌리니어 로지스틱 펑션을 써서 매핑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양수이고 0에서 1인 값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것이 항상 0에서 1을 값을 가지게 됩니다. 0에서 1. 그래서 이것을 확률 또는 어떤 컨피던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x라는 것이 있고 엄밀하게는 이렇게 오메가가 있을 때 다시 쓰겠습니다. 있고 y가 1일 그의 확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클래스가 1이고 0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0 클래스, 1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그 클래스를 1과 0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y 값이. 그러면 x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를 오메가를 이 방향으로 하면 오메가를 이 방향으로 하면 이 데이터 포인트가 결국 라벨이 1일 확률. 그러면 이 거리가 h가 이 시그모이드 여기를 시그모이드 펑션이라 하면 멀리 h가 여기에 있으면 1일 멀리 있으니까 1일 컨피던스나 1일 확률이 크겠죠. 근데 시그모이드는 멀리 있으면 거의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가까이 있을수록 그 가능성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점이 이 클래스에 속할 1일 확률은 0이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h가 음수니까. 그리고 중간에 바운더리에 있다고 하면 h는 0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0.5. 말이 되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1일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데이터 포인트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1 아니면 0이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1인 경우의 확률을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x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익스포네셜 이것은 시그모이드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되고 이것은 그 해당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속할 확률처럼 뭐 숫자가 나올 텐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 갑자기 또 뭐 거리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매핑을 하고 또 그 매핑을 이제 확률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논의가 좀 계속 어느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왜 이런지를 충분히 아직까지는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을 설명을 보여드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의 오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 예시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래시파이어가 되면 그리고 뭐 이렇게 오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이고 0이고 0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클래스에 있을 성할 확률이 플러스니까 됐지만 여기는 이 점은 1인데 지금 보면 0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 값이 틀리겠죠. 미스매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 방향으로 라인이 그어지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에 관해서 그 포인트가 1일 확률은 이렇게 될 것이고 0일 확률은 이렇게 될 겁니다. 0일 확률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라벨링이 1로 되어 있으면 이걸 쓰고 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사인이 되어야겠죠. 여기로.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저기 라벨을 알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가 라벨을 알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벨이 1이면 이걸 쓰고, 왜냐면 그 1인 것은 1인 것에 속해야 되니까 0인 것은 0에 속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인 경우에는 이게 1이 가까워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이 값은 0이 되겠죠. 0이 가깝겠죠. 그러면 그것 이제 그걸 곱하게 되면 저희 곱하기로 해서 맥시마이즈 시키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클래시파이어가 되지 않으면 그 값이 작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역으로 하면 잘 되고 그 값이 크게 오메가를 디자인하고 오메가를 찾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면 y라는 값이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무엇이냐면 케이스가 나누어지는데 만약 y가 1이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전체가 1이 되겠죠. 그래서 h 오메가 x 1이니까 그대로고 y가 0이라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고 그래서 1 h 오메가 x가 되어서 결국 여기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컴팩트한 y가 0 또는 1의 값을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이클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sk런에서 리니어 모델, 역시나 리니어 모델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x와 y 하나로 편 y에다가 피팅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가져와서 오메가, 인터셉트를 가져와서 오메가 낫 해서 직선 xp와 yp를 통해서 직선을 구하면 그 선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클래시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